이제 체면은 뭐 조종 당하는 것이다, 또 조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체면은 가장 편안하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치유를 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해야 되겠죠. 믿고 신뢰하고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영향권.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만 어쨌든 치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철이 자석이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기장. 철과 자석을 이야기한다면 자기장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석이 철을 조정해야 될까요? 철을 이용해야 되냐? 이거 아니거든요. 네, 네. 자석이 철 가까이로 다가가야죠. 신뢰 믿음이요. 자석이 철 가까이 다가가서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힘은 자석이 있는 거지 철에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면은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간다는 이야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 그 사람 입장이 되려고 하고, 그 사람과 마음의 주파수를 만들어야 돼요. 맞춰야 네. 되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돼야죠. 네. 이렇게 이제 영향권에 들어와야만 어떤 치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영향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트랜스에 들어가는 트랜스. 트랜스. 즉 체면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체면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반드시 라포가 형성이 돼요. 라포. 라포와 트랜스 영향력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체면 트랜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럼 라포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많은 말씀 드렸어요. 우선 진심으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맞추라. 기억나시죠? 네. 충분히 그 사람한테 맞추는데, 맞추기를 할 때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목소리 톤, 같은 자세, 같은 호흡, 이런 뭐 신체 언어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 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 비전, 목표, 그 사람 살아온 어떤 참고 경험, 그 사람의 관심사, 이게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모든 어떤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까지 다 맞춰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그 사람 상대방 쪽에서는 편안해? 편안하고 신뢰를 갖는 마음에서 와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라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는 맞춘다라는 거는 뭐냐면 바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 이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종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네. 마음의 문제지.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체면사는 이 세상에 누군지 아세요? 가장 훌륭한 체면사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 아기한테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엄마요. 엄마죠. 네.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조종하려고 해서 잘 키울까요? 아니거든. 네. 사랑으로 키우죠. 자, 엄마는 아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음. 잘 이해하고 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체면을 잘 그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면 체면을 잘 그을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체면사를 제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네. 우리는 엄마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핵심이다, 핵심. 예, 엄마 같은 마음으로 상담하면 체면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체면 상담하면서 체면에 안 들어간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뭐 대부분 다 체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딴 게 아니고 체면을 잘 그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네. 진심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고 돕고자 하고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니까요. 네. 체면적인 라포는 그냥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제가 툭 건드리면 다 체면에 다 들어요. 참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체면 당하고 네. 툭 건드리면 체면에 들어간다는 게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그거 들어가서 참 안 중요한 것 나오고 같아요. 어. 안 열리면 체면도 안 열리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다 밀턴 에릭슨 공부를 해보면 이분은 정말 그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인데요. 에릭슨이 체면 C라고 비교할 정도로 체면을 잘 하는 이유는 저는 사랑이라고 보거든요. 진심으로 내 남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에릭슨은 자기만의 체면 기술을 개발하지도 않아요. 직접 책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아들이 다 썼지. 왜냐하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똑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똑똑하고 모든 사람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뭐 가치나 열정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체면의 기법을 그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맞게 기술이 별도로 다 개발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지 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의 체면을 해라. 이게 어떤 의미지? 그럼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맞추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체면을 거두라는 이야기거든요. 체면사 중심이 아니라 그 내담자 중심의 체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는 어린아이하고 이제 있다면 어린아이 수준에 저희가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너는 그랬었니?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존중해주고 하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린아이가 저에게 신뢰가 얻을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아까 관점 바꾸기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긍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담사 자체 긍정으로 바라봐야 돼. 네.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도 자원이라고 생각이 돼. 네. 자, 이 문제가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좀 더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자원으로 연결시켜서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예민한 감각, 성격이 예민해서 많이 힘드시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 이런 공감이 물론 이제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그 예민한 감각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내담자의 성향이나 마음 상태나 기질이나 모든 걸 예민하게 포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담사가 둔감하다면 그런 것들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민감성을 가지고 그 내담자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면 내담자에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능력자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지난 50년이 앞으로 5년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빠른데 너무 둔감해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변화를 예민한 감각으로 빠르게 포착해서 그 시대에 맞는 시대에 적합한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단한 걸. 놀라워. 자, 이런 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관점 바꾸기인데 지금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죠. 자원. 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내담자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암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봤거든요. 네. 암에 걸린 게 얼마나 온통을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 그냥 피해자가 된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암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암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치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암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암에 걸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의도적으로 우리가 암이 어떤 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따뜻한 사랑을 키울 수가 있고 더 가족 중심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돈 번다고 정말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질주하는 인생보다는 좀 가족도 챙기고 따뜻한 사랑을 좀 나누고 좀 작지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암을 치유를 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암이 치유가 되어서 정말 건강한 상태가 된다면은 우리 선생님이 암에 걸리기 이전하고 그 이후는 아마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암에서 회복된 이후에는 나처럼 암에 걸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암 치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 치유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대체 의학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더 큰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암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스님의 삶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암이라는 걸 이제 더 큰 미래의 비전하고 연결시켜서 더 큰 인생과 연결시켜서 이제 사고를 확장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 자체가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는 이런 관점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걸 긍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긍정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긍정의 관점을 가져야 돼. 이해되시나요? 네. 단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긍정히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오게 될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그 내담자의 문제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이미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담자한테 맞는 방식으로 언어적으로 풀어줘야 돼. 네. 자, 치료적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치료적.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이 관점 바꾸기는 일반적인 상담 현장에 쓰이지만요. 우리가 또 NLP 치료, 체면 치료할 때 다 쓰이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빙의 치료, 영적 치료를 할 때도 이 관점 바꾸기는 그대로 접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눈을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 좀 이상해요. 근데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치료가 되나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자, 눈을 감게 하고 체면에 걸리게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남의 박사님 쇼로 예를 들는데 이제 수술할 때 배를 째놓는 것이다. 배를 배를 갈라놨다. 배를 갈라놓은 이후에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체면 NLP 치료의 수술 도구는 뭐죠? 언어거든요. 언어. 말. 자, 그 사람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트라우마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물에 떨리게 하되 그걸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자, 연합되어 있는 마음에서 분리를 시켜주고 또 긍정의 미래를 보게 만들고 이게 다 언어로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언어. 네. 그래서 말을 춤추듯이 해야 된다. 말을 마술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그렇네. 맞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상담사가 그 언어적인 스킬을 갖고 끌어가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관점 바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부정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긍정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까지 하고요.